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들어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 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기 어려운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10년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 재정장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이 없는 약속 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천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고 있는 정의당의 사례처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괴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016년 11월 8일 미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기표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며칠 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26번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26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 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리기 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예감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예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한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즉 BC 역사가 되풀이될 수 없듯이 비포 캔들, 즉 촛불 이전 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이 없는 약속 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들어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 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기 어려운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기표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며칠 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26번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26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 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이른바 실세 총리가 4천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고 있는 정의당의 사례처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괴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016년 11월 8일 미 대통령,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10년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 재정장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